야, 정말 위용이 엄청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돌로 지어진 건축물 중에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세계적으로. 모양은 고대 이집트 왕조가 숭배한 태양신의 상징물 오벨리스크의 형태입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된 이 오벨리스크라는 거는 고대 로마 제국 때부터 어떻게 보면 권력과 권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황제들이 굉장히 이 오벨리스크를 사랑했어요. 왜 오벨리스크였을까?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미중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미국의 리더들은 이 나라가 하나로 연방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국민들한테 설명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 나라 건국의 영웅이며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워싱턴과 같은 사람이 정치적 상상력 혹은 이미지에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재 권력의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권위와 권력 그리고 연방의 상징으로서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이런 오벨리스크 같은 것이 필요했던 거죠. 미국, 미합중국은 연방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치권을 가진 다수의 주가 공통의 정치 이념 아래 연합해 구성된 국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의미가 이 공간 안에 깃들여 있는 건데요. 이제 워싱턴 기념탑 그 아래에 휘날리는 50개의 깃발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2차 세계대전 뭐랄까요 승전 기념비에 있는 그 각 주의 이름 같은 거를 보면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주라는 거는 우리의 도나 특별시하고는 개념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국가가 먼저 있었고 그 국가가 나눠진 거고요. 바로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러나 미국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13개의 주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선거제도 속에서 주가 사실은 인구수보다 더 중요하게 반영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경우를 보면 전체적으로 투표의 찬성 숫자는 힐러리 클린턴이 더 높았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당선된 거는 클린턴이 아니라 트럼프였습니다. 왜? 트럼프가 더 많은 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왜 다수결의 원칙에서 졌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까? 그는 주의 다수결 원칙에서 승리를 거뒀던 겁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죠. 미국의 국부라 불리는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그의 이름을 수도에 넣을 만큼 미국의 건국 역사에서 그는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는 마운트 버너는 그가 2번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돌아온 고향집입니다. 이 독립혁명 당시에 미국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그 당시에 13개 주만큼이나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이나 보스턴 같은 북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은행가나 무역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었고, 그리고 남쪽 버지니아나 이런 곳에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이렇게 대저택과 농장을 운영하던 농장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인 거죠. 네. 그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퇴임 후 말년을 보냈다는 마운트 버넌엔 그의 저택과 정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생가 한편엔 박물관이 마련돼 있어 조지 워싱턴의 삶과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게 해놨는데요. 그곳에서 제일 먼저 제 발길을 이끈 건 역시 조지 워싱턴의 동상입니다. 지금 보면 워싱턴이
왼쪽에 지지하고 있는 이 기둥이 파스케스라고 고대 로마 공화정 당시에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본인들을 로마 공화정의 귀족같이 생각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더 감동적인 건 바로 그 옆에 있는 이 쟁기입니다. 쟁기와 검. 평시에는 밭을 갈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칼을 들고 나라를 지킨다. 그게 바로 미국 국부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제가 지금 이 마운튼 버넌이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의 집이 있었던 곳, 그 안에 있는 워싱턴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국부를 기리는 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So I have... 이곳은 그가 여전히 미국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장소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 독립혁명 당시 독립혁명군의 총사령관으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미합중국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는 등 전례 없는 역사를 이끌어간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평범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짜네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좋은 건 이렇게 무덤에 관에 이름만 딱 있는 거죠. 워싱턴. 이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인간이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워싱턴이란 이름 하나로 자기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조지 워싱턴은 인류 역사상 굉장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대통령이 있잖아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이 프레지던트라는 대통령이라고 불리우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바로 제 뒤에 묻혀있는 조지 워싱턴입니다.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왕들이 지배하는 시대에 공화국을 만들고 그 공화국의 수장으로서 본인이 처음으로 취임하고 있다는 걸. 1789년 4월 30일 조지 워싱턴이 미 합중국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던 날 미 합중국과 조지 워싱턴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만약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실시된 대통령제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시 봉건적 왕조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지 워싱턴과 함께 미국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이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인데요. 여긴 바로 그의 기념관입니다. 제가 이 워싱턴 한복판에 와서 로마 한복판에 있는 판테온을 보게 될 줄이야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건물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판테온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 로마의 판테온은 결국은 로마 제국이 상징하던 관용의 정신을 뜻하는 거거든요.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을 판테온처럼 만들어 놓은 거는 결국 그의 정치 사상의 핵심도 관용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눈앞에 워싱턴 기념탑과 백악관이 보이네요. 그리고 백악관을 제퍼슨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대 국무장관에서 부통령을 거쳐 1800년 제3대 대통령이 된 그는 종교, 언론, 출판의 자유를 확립하고자 했으며 캐나다 국경에서 멕시코만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프랑스로부터 구입해서 미국의 영토를 2배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보단 미국 독립선언문의 작성자로 더 알려져 있죠. 때문에 그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한 미국 정신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미국인들한테는 워싱턴 링컨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반연방주의자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만들어질 때 중앙정부를 만들지 말자라는 쪽이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연방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방이 갓 독립한 미국의 13개 주를 다시 옥죄는 영국과 같은 독재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은 민주주의와 자치, 독립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연방보다는 각 주의 지방분권이 더 중요하다고 했던 반연방파의 토마스 제퍼슨에겐 그와 반대에 섰던 숙명의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립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당 정치의 시초가 됐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는 백악관과 함께 미국 정치의 심장부를 이루는 국회의사당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역사에 흔적을 남긴 사람들은 다 세워나가요. 1793년 9월 조지 워싱턴이 주춧돌을 놓은 이곳의 중앙돔 아래는 로툰다라 불리는 화려한 원형의 홀이 있습니다. 홀에는 미국의 역사를 묘사한 그림과 전직 정치가들의 동상이 있는데요. 그곳에 바로 토마스 제퍼슨의 정적 알렉산더 해밀턴이 서 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조지 워싱턴 밑에서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토마스 제퍼슨도 공직을 여러 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대 국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을 정점으로 해서 오른쪽에 제퍼슨, 왼쪽에 해밀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퍼슨은 열렬한 반연방주의자였습니다. 반대로 해밀턴은 가장 열렬한 연방주의자였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미국은 연방이 강력해졌잖아요. 알렉산더 해밀턴이 꿈꿨던, 그가 추진해왔던 대로 사실은 이루어진 겁니다. 소위 말해서 알렉산더 해밀턴의 나라인 거죠. 해밀턴은 어떻게 보면 네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미국 역사에서.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집회에 우리도 그렇듯이 미국도 중요한 사람들의 이제 초상화를 넣잖아요. 1달러에 조지 워싱턴, 2달러에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5달러에 에이브리엄 링컨, 그리고 네 번째 지폐인 이 10달러짜리에 알렉산더 해밀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란 얘기죠. 그건 해밀턴이 미국의 또 한 명의 국부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알렉산더 해밀턴은 결국은 대통령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기념관이 남아있지는 않죠.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국은 제퍼슨이 꿈꿨던 버지니아식의 농업주의 국가가 아니라 알렉산더 해밀턴이 꿈꿨던 뉴욕 중심의 금융 상업 국가라는 것을. 하지만 토머스 제퍼슨과 알렉산더 해밀턴, 이들 대립의 진정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들의 대결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타협하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킵니다. 1809년 4월 정계에서 은퇴한 토마스 제퍼슨이 향한 곳은 버지니아의 작은 도시 샬롯츠빌. 이곳에서 그는 교육 발전에 힘씁니다. 그 일환으로 이곳에 미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키우기 위해 대학을 세웠습니다. 이곳이 바로 버지니아 대학입니다. 저희한테 정말 잘 알려져 있지만 잘 모르는 이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3대 대통령이 세운 정말 중요한 학교죠. 미국 역사에서는. 대학 설립은 그의 마지막 꿈이자 조국에 바치는 마지막 봉사였습니다. 당시 제퍼슨은 직접 건물들을 설계하고 교육 과정을 편성했을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쏟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정성을 들인 건물이 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인생 최고의 걸작이자 수려한 건축미로 완성된 버지니아 대학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미국인들의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로톤다를 보니까 그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고대 로마 제국의 공화주의가 절묘하게 건축 양식 속에 혼합되어 있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을 비롯한 미국의 국부들은 그리스 민주주의와 로마의 공화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왕정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이냐가 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국부들은 민주주의를 표방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민중들의 힘을 폭발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나 고대 아테네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그 민중들의 힘이 잘못 인도됐을 때 순식간에 망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고대 로마 제국의 공화주의를 도입합니다. 공화주의의 핵심은 체크 앤 밸런스죠. 어떻게 보면 집정관 역할을 하는 대통령, 원로원 역할을 하는 국회, 민회 역할을 하는 투표, 이런 제도들을 도입해서 지속성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민주주의든 공화주의든 이 주의들을 지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시민 계급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이냐? 결국은 교육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이 학교를 세우고 이 학교를 세운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미국의 대통령을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업적. 이 대학을 나온 대표적인 위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곳에 있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을 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민족 자결주의를 들고 나왔다는 거죠. 모든 민족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자치와 민주주의를 주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League of Nations, 국제연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결국은 버지니아 대학이 그런 것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제퍼슨이 뿌듯해하지 않았을까요? 세계를 변화시킨 교육의 힘. 그것이 바로 토머스 제퍼슨이 미국민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버지니아 주인 제퍼슨으로 인해 명소가 된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셰넌도어 계곡 중앙에 위치한 이곳 로브리지 카운티에 한때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자연풍광이 있답니다. 지금 제가 내추럴 브릿지라고요. 미국에서는 정말로 유명한 어떤 자연적인 다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유명한 대통령이 이 내추럴 브릿지를 보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연이 만든 최고의 걸작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표현이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이야, 이 내추럴 브릿지가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높이 66m, 폭 46m에 이르는 석회암 다리입니다. 이 다리에 반한 제퍼슨이 미국 독립혁명 직전 영국 왕으로부터 이 일대를 사들였던 일화는 유명하죠. 지금 이 내추럴 브릿지가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건 이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개척자들이 서부와 남부로 향할 때 바로 이 루트를 통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대자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만나는 첫 번째 경이 이제 그게 바로 이 내추럴 브릿지였던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의 대륙을 개척하기 위해서 서부로 향했을까. 그때 그들은 이 다리를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개척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제 미국의 자연은 최초의 정착민에게 척박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열리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의 낙서를 찾고 있습니다. 이 내추럴 브릿지가 옛날부터 워낙 유명한 관광지여서 지금처럼 관리가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사방에다 자기 이름을 남겨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러하듯이. 근데 아주 중요한 사람도 자기의 이름을 남겼다고 하던데. 아, 저기 있네요. 정말로 중요한 사람답게 어려운 데다가 이름을 남겼는데, 지금 이 맞은편에 저렇게 하얗게 마크되어 있는 안에 GW라고 써 있거든요.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러니까 1750년경에 18살이었던 워싱턴이 이곳을 찾아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이니셜을 새겨놓은 거예요. 어떻게 새겼을까요, 저기다. 그리고 그 치기 어렸던 10대의 워싱턴은 본인이 이 내추럴 브릿지보다 더 이름이 알려진 그런 위대한 정치가가 될 거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역사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토머스 제퍼슨이 장엄한 자연의 역사라 찬탄했던 내추럴 브릿지. 이곳은 그의 대륙 개척의 꿈이 담긴 미국의 광활하고 풍요로운 자연의 상징입니다. 이제 저는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라 평가되는 에이브리엄 링컨의 발자취를 따라 워싱턴 DC를 거쳐 게티스버그로 갑니다. 다시 찾은 수도 워싱턴 DC. 그 중심부인 내셔널몰에는 링컨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리엄 링컨의 공적을 기리며 건축된 이 기념관은 워싱턴 DC의 최대 명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 와서 느끼는 건 결국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권력과 권위를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가지고 왔다는 게 다 보여요. 워싱턴은 오벨리스크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링컨의 이 기념관은 완전히 그리스 신전 양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토마스 제퍼슨은 로마 제국 양식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에게로 가는 길. 왠지 발걸음이 숙연해지는데요. 링컨은 한마디로 위대한 리더죠. 수십 년간 노예제로 인해 대립했던 남과 북은 링컨의 당선으로 결정적 파국을 맞습니다. 링컨이라는 도끼에 의해 나라가 두 동강이 났다고 표현할 정도였죠. 마치 링컨 대통령이 로마 제국의 황제처럼 앉아있네요. 우리는 링컨 하면 노예 해방을 생각하지만 사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링컨은 노예 해방보다는 연방주의자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연방주의자였냐면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노예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연방을 유지할 수 있으면 난 그렇게 하겠다. 노예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연방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난 역시 그렇게 하겠다.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남북이 나눠져 있어야 한다면 난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결국 그에게 있어서는 미국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미중의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구했고 오늘날 미국이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는데 정말로 버팀목이 됐던 거죠. 그럼으로써 링컨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국민을 통합하는 리더십임을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자신의 통합과 민주주의의 메시지를 남긴 곳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11월 19일.
그는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찾았습니다. 사실 이곳은 미국 남북전쟁의 격전지였죠. 그날은 전투에서 숨진 병사들을 위해 그 전장의 일부를 국립묘지로 조성하는 헌정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링컨이 그 유명한 연설을 한 장소가 바로 이 근처입니다. 여기 그렇게 써 있네요. 켄터키의 아들인 에이브리엄 링컨이 그의 불멸의 연설을 한 장소가 바로 이 근처다. 행사에 참석한 에이브리엄 링컨이 목숨을 잃은 병사들의 영혼을 위로하며 2분여간의 짧은 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게티스버그는 미국 남북전쟁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전투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승리를 분기점으로 해서 북부는 전쟁에 대한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링컨의 연설 속에는 그런 어떤 승리에 대한 확신과 이 전쟁의 역사적인 의미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짧은 연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말 링컨은 불멸의 표현을 합니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그리고 그 정부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정말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한 거죠. 그가 남긴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현대 민주주의의 방향타가 되고 있습니다. 결코 이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그의 다짐처럼 말입니다. 그 당시 군가를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북부군의 군가는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돼 있는 국가 노래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영광 영광 대한민국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 그 당시 북부군의 군가였어요.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그게 마지막에 어떤 의미냐면 결국 신의 의지가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는 전진한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신의 의지는 뭐죠? 결국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신의 의지다라는 거예요. 그게 북부군의 군가입니다. 반면에 남부군의 군가는 고향에 대한 애정과 고향에 대한 사랑. 내가 왜 뭐 텍사스의 장미 뭐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리 장군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왜 북부군을 선택하지 않고 본인은 노예제도를 혐오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군 총사령관을 맡았을까? 그는 버지니아인으로서 자신의 고향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토마스 제퍼슨이 주장했던 연방보다는 각 주의 권리와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 정치적 사상이 리 장군한테까지 내려가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링컨은 워싱턴과 해밀턴이 생각했던 이 각 주가 살아남으려면 영속성을 가지려면 하나의 연방으로 뭉쳐져야 된다. 결국은 연방과 반연방, 연방과 주, 그들의 권리, 자유, 경제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폭발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거기에 이제 감정적 대립이 더해지면서 전쟁은 불가피했던 거죠. 철저한 연방주의자였던 링컨을 중심으로 한 북부군의 승리로 미국은 비로소 미합중국이라는 하나된 나라가 됩니다. 노예 해방과 함께 모두에게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에이브리엄 링컨.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 미국 국민의 것만은 아닐 겁니다.